당연히 그렇겠죠. 이준석 의원이 여러 매체에 이제 출연하거나 또는 그 인터뷰를 통해서 단일화는 없다 이번 대선에서 이제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을 비교적 잘 아는 허은하 대표가 보시기에 이준석의 이번 대선의 선택은 완주라고 보십니까? 아니면 막판에 단일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? 그러니까 하도 거짓말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 하나 하나를 네. 이렇게 의미 있게 보면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정도예요? 네, 저는 그냥 사실 대구 간다 그러고 총선 때도 대구 간다 그래서 우리 지금 조대원 최고한테 같이 대구 가자 그러면서 좀 이렇게 같이 오시게 했잖아요. 국힘에 계셨던 분, 지금 저랑 같이 계신 분이신데 그랬는데 어떻게 돼서 동탄 갔잖아요. 그렇죠. 여튼 말이 아니라 그 행동을 봐야 될 겁니다. 행동. 문자를 보냈냐. 먼저 문자 보냈대잖아요. 누구를 찾아가서 봤냐. 그런 행동을 봐야지 그냥 말만 특히 방송에서 하는 말만 믿기에는 왜냐하면 저는 직접 경험한 것만 갖고 말씀드린다면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99%가 다 거짓말입니다. 지금 나가서 하시는 말씀. 정말요? 그래서 강한 부정은 저는 긍정 같다라고 저는 지금은 느끼고 있고요. 그래서 행동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. 그러면은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. 원래 제가 들은 전언으로는 국힘을 완전히 이제 좀 뭐랄까 망가뜨리고 망가뜨린다는 단어보다 더 좋은 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국힘을 드시겠다라는 거를 이제 자기들끼리 있을 땐 얘기한다고 하는데 국힘을 드시겠다. 거기서 이제 당대표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데 아마 지금은 좀 달라졌겠죠. 처음의 생각과 지금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아마 큰 야망을 갖고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수 정치의 큰 자기가 어떤 표대나 아이콘이 되겠다.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뭐 하는 수준을 보면 영 파이니까 저당이 사실상 뭐 전멸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국힘을 드시겠다. 접수하러 간다. 접수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당 내에서는 좀 파다하게 들렸었죠. 근데 아마도 이번에 대선 나온 게 이준석 후보한테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요? 왜 그렇게 보십니까? 우선은 진실을 좀 실체적인 진실을 좀 많이 알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어제 제가 탈당 선언한 거를 선언한 그 날짜를 되게 좋아할 수도 있어요. 이준석 후보는. 왜요? 명태균 관련된 기사가 다 덮어졌거든요. 이준석 후보에 관련된 그래서 뭐 변명했었던 것들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로 아마 본인이 원치 않는 그런 본인에 대한 실제적 진실들이 좀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뭐 선거 기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예를 들면 이제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서둘러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당장 저희 당 그러니까 저희 당이라 습관이 되네. 개혁신당. 이제 탈당이 됐는데. 나 탈당한 지 하루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. 개혁신당 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사법적인 것들이 있거든요. 제가 뭐 고소고발 한 것도 있고 그분이 나한테 한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서 특히 저는 이제 정당 내의 뭐 배임이라던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결정될지 사실 알 수가 없고 계속 느려지고 있고 또 뭐 외부에 이제 사법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또 진실되게 곁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분들이 알고 있는 진실이 밝혀지게 되겠죠. 우선은 뭐 저를 통해서도 밝혀지게 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직접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간접 경험했는데도 이미 너무 실망해서 저를 좀 이렇게 응원해주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니까 글쎄 이게 지금 비호감을 가지고 사실 대선을 뛰긴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오늘 사실은 대선 출마를 하셔서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준석 그러니까 맞아. 이준석 의원에 대한 집중 성토가 되고 있어서 안 됩니다. 이준석 의원께도 반론권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언제든지 출연하셔서 입장 밝히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오후 2시 어디서 하십니까? 그래서 국회 정문 앞에서 합니다. 제가 국회 정문 앞에서. 국회 정문 앞이 가장
실용을 추구하는 네. 허은하 후보에게 가장 맞는 것 같다. 네. 왜냐하면 기자분들이 좀 오셔야 되는 게 있고 네. 예. 또 국회에서 제가 있었을 때의 그 탄압들 그리고 그 안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? 네. 제가 국힘에서는 이준석 때문에 탄압받았고 네. 또 개혁신당에서도 이준석 때문에 탄압받아서 쫓겨났잖아요. 네. 아, 그렇네. 아, 그렇네요. 그래서 그러한 좀 상징인 곳이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제가 찍어놨던 출마 선언문 보여드리고 저희의 비전들을 좀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. 예, 어쨌든 지금 뭐 거리로 나와서 사실은 이제 국회에 계실 때 하고 또 국회 정문 앞에 설 때 하고 의원들의 이게 가짐이나 자세가 더 결연해진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제 원내에 있을 때 하고 원외로 나올 때 또 힘들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풍찬 노숙을 각오하고 국민들과 함께 대선 캠페인 하실 것 같은데요. 관련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모셔서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으로 대선 출마하셨으니까 저희가 보니까 대선 후보 가운데는 제일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. 네. 끝으로 시민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들과 소통해왔던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소통하려고 했던 정치인이고 또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. 뭐 승무원부터 시작해서 전략가로도 활동했고 또 교수도 됐고 기업도 20년 동안 꾸려봤고 그래서 얼마나 삶이 고된지 알고 있다.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과일 가게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소상공인의 마음 다 잘 좀 아는 것 같다. 그래서 여러분들과 가장 닮은 후보로서 그 기존의 엘리트 정치권에서 보살펴주지 못했던 부분까지 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내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후보로서 열심히 좀 뛰어보겠습니다.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치인에게 후보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. 제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약 준비한 건 막 준비하는데 예, 공약 대표 공약 하나 말씀하시죠. 예. 저희는 회복인데 회복. 예, 인구 회복 관련된 부분을 좀 인구 사회 미래 회복에 있어서 서울 없어도 완벽한 미래 그 세대의 자생도시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서울 가지 않아도 괜찮은 삶, 그러니까 고향에서 좀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삶,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서울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요.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, 그러니까 대학 한번 잘못 나왔다고 하면은 얼마나 뭐 무시당하고 합니까? 근데 꼭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, 여튼 그 인구 소멸로 인해서 이 나라가 정말로 소멸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치가 너무 후진화돼서 우리가 이걸 지금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준비가 좀 되어 있는데 추후에는 그 이야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걸 요즘에 짐으로 생각하고 가족을 돌보는 것 또한 부담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삶이 맞아요. 회복돼야 되지 않겠는가.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제 자기의 그 권력과 그냥 살아가는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좀 국민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첫 번째가 저희는 좀 인구 회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남녀 갈라치기 하지 말고 세대 갈라치기 하지 말고 갈라치기 그만해. 그만해 이런 부분들인데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침을 마지막에 갈라치기 그만해 이렇게 갈라치기 혐오 안 됩니다. 혐오 안 된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